네, 개장하고 30분 정도 지난 지금 주도주 투자로 함께 옥석 가리기 함께 해보시죠. 종목 선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내가 담아야 할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포트에 미리 담아놨던 종목들 리뷰부터 하고 시작해 볼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주도주는 11월 바이오와 함께 로봇을 미리미리 담아놓고 10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안에서 11월 17일에 매수했던 현대 무벡스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에서도 2%대 상승불 켜주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 좀 짚어주실까요? 요새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 오늘 장 초반 기준으로 로봇주 내지 일부 전일 기준 시장세로 눌렸었던 이런 대표 대장주들 스페이스 X 관련주 개별 이슈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담 같다고. 맞아요. 다 있다 건담 안에. 건담이에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로봇 산업 쪽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실적향에 대해서 수주 건수가 명확하게 찍히고 있는 기업들이 현재 강세 대기업 대장으로 지금 격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무벡스 전일 기준 시장세로 인해서 이런 윗꼬리 뽑는 종목들 너무 많았습니다만 또 긍정적인 모습을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은 오늘장 기준 내에서 물론 전일의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오늘 또 9%가량의 상승분 그대로 유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그대로 좀 홀딩이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현대무벡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분석까지 한번 하면서 후속 전략까지 만나볼까요? 자, 현대무벡스 지금 보시면은 주봉 형태로 따져서 보시면은 항상 지금 최근에 트레이딩 형태들이 가장 유사한 게 뭐냐면은 저항 때 한 번씩 강하게 돌파할 때 얼마만큼의 시세를 분출해 주느냐가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 바닥권 내에서 올라오고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바닥 구간에서 잘 또 접근해서 들어간 만큼 최대 수익률을 지금 거의 끝까지 지금 챙기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도체들 지금 보시면 아직 좀 쉬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네. 이 구간 전까지는 로봇주 계속한다. 그리고 우리가 1월 달 CES 이야기까지 짚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 내에서는 계속해서 로봇주들, 눌림 종목들, 아직 덜 간 종목들, 대장주 트레이딩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이 종목은 지금 가격적인 대응보다는 기간 대응이 맞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일단 12월 말일까지 이 CES에 대한 로봇 기대감, 정책 기대감으로 쭉 끌고 나가셔야 된다. 현대무벡스는 특히나 이번에 500억 수주 건수까지 찍어준 종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세 전망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서 신규분들은 지금 접근하시기에는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50%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눌림 자리, 좋은 자리 나오면 다시 가지고 나올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꼼꼼히 계속 팔로우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주도주 투자 오프닝에서 리뷰 종목 한 가지씩 짚어주시면서 만약 신규 매수가 지금도 유효하다면 그때 타이밍에 다시 한번 잡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주도주 투자와 함께 포트 꾸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이슈 따라서 종목 한 가지씩 짚어보시죠. 첫 번째 이슈로는 테슬라 출발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상승세가 오늘도 지속이 됐습니다. 그 안에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역시나 우리 시장 안에서 관심도가 높은 건 스페이스 X인데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온 기사를 찾아보면 한국우주항공청이 이제 스페이스 X의 스타쉽을 활용해서 화성 탐사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더라고요. 오늘도 관련주 뜨겁습니다. 캠코와 에어로스페이스 2% 가까운 상승을 뿜어주고 있고 관련주 안에서는 HVM이 장중 고점인 10%보단 좀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도 7%대 상승을 켜주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마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테슬라 주가를 때문에라도 오늘 이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지난 고가를 넘어섰죠. 네. 최근 테슬라 같은 경우에 옵션 시장 내에서 500불에 또 옵션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500불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보시면은 뭐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건담을 생각하셔라. 네. 뭐 우주 위성 날려놓고 우주 위성을 통해 가지고 뭐 테슬라 자동차 쉬게 놀게 두지 않겠다. 택시처럼 일해라.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우주에서 태양광 발전 그리고 ESS 메가 배터리 팩 그리고 전기차 자율주행. 네, 꿈은 공상과학이라는 꿈은 다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다 이루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 네. 돈. 돈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돈이 또 은근히 많이 드는 시장이 어딥니까? 정치.
아, 그렇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또 어때요? 돈이 필요한 시점이 또 다시 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공화당 지지 쪽으로 돌아갔죠.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분위기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라도 좀 우려스러운 모습이 있어서 뭐 이번 17일 오늘자 기준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이제 뭐 대국민 담화를 또 봐야 된다. 저도 아직 지금 체크는 못 하고 왔는데 해당 내용이 또 발표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항상 이런 정치권적인 이슈들이 항상 곁들여졌었을 때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을 테슬라는 만들어줬었다라는 점을 기억해 보시면은 저는 이번에도 테슬라가 더 우리의 기대감과 그리고 현재 산업군들의 AI 그리고 미래 우주 산업군까지 성장 산업군들의 투자 확대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왜? 금리 인하 지속적이고 양적 긴축 완화 종료됐으니까 QT가 종료됐으니까 돈은 계속 들어온다는 점이니까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들 눌리고 있지만 이 눌리는 종목들 중에서도 장기 성장 전망 가능성과 테슬라 납품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노려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 이 종목 굉장히 좋습니다. 테슬라의 직접 납품 이력도 충분하게 근사치감 내 스페이스 X에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ESS 배터리 팩 반도체 공장까지 장기적인 성장 전망치 다 가지고 있는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자, 현재가 25,400원입니다. 자리 아주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21 이평선까지 딱 맞닿는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편입하도록 하고요. 현재가 오늘 종목은 서진 시스템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서진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 왜 가지고 나왔냐? 네. 서진 시스템 딱 말씀드릴 텐데 통신 장비 일단 ESS 듣기로는 두 가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두 가지? ESS, 스페이스X. 그렇죠. 두 가지죠. 근데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24년도 기준 납품 이력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스페이스 X 스타링크 송수신 장비 납품을 했었던 이력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 납품 이력이 저는 절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스페이스 X 상장 이후로부터 현금 가치 확보한 이후에 그럼 수주 건수가 더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그 전까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이외에도 뭐 스피어라든지 직접 네. 납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었던 종목들이 상승세가 가장 강했었던 걸 아실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싸지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 그러니까 이 종목이 한 가지 사업군만으로 집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재료성에서는 일부 좀 밀려난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ESS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종목을 그래서 더 가지고 나온 겁니다. 제가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ESS 수요가 지금 확장적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에 대해서 상승 가능성 그리고 특히나 바닥권에 대해서 탈출 가능성을 높게 본다. 전일장에 2차 전지주들 밀렸지만 네.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 다시 지난 고점 10만 위안을 또 돌파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줬거든요. 상승세는 지속 중입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통한 이런 수요들이 계속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자, 서진 시스템 스페이스 X의 납품 이력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ESS 쪽 같은 경우도 연계성을 붙일 확률은 충분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테슬라가 보는 방향성을 보셔야 돼요. 우주항공, 태양광 발열, ESS 배터리 팩 이 세 가지는 무조건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ESS 2차 전지 시장 관련주들 그리고 이 배터리 팩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까지 전반적으로 엮여 있는 이 서진 시스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가격 전략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트레이딩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는 최근 시장세로 인해서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딱 눌린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은 20일 이평선에 더 추가적인 이탈하고 있지 않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상승 가능성은 지금 이 스페이스 X라는 제로와 ESS 장기 성장 전망 가능성 노려본다라는 점 말씀 전해드리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지난 고가입니다. 지난 고가 매물대 자리까지 먼저 볼게요. 31,2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3,9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페이스 X로 문을 열어서 장기적으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서진 시스템 한번 편입해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2차 전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간밤에 포드 소식이 한 가지 또 나왔잖아요. 전기차 사업을 좀 대폭 축소한다. 근데 축소를 하는데 뭐까지 반영하냐? 28조 원가량의 손실까지 반영하면서도 축소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즘 2차 전지 주목을 해보자라고 하면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봇 쪽 모멘텀에 좀 더 집중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시긴 하지만 또 우려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이 소식은 어떻게 보세요?
이 포드 뉴스에 대해서도 이미 다 반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다 반영이 됐다? 이미 2023년도 판매량이 대비해서 25년도 때 거의 이미 70%에 달하는 판매량 손실을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미 2차 전지에 다 반영이 되어 있었던 재료성이고, 포드라는 이 회사 차량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좀 크고 SUV가 딱 떠오르죠. 그렇죠. 픽업 트럭이에요. 네. 미국 내에서도 포드 같은 경우에 중장거리 짐을 싣고 다니는 차예요. 근데 전기차의 약점이 뭡니까? 그래서 충전 스테이션이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죠. 아직까지도.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농담이 있어요. 테슬라 뒤에서 발전기를 꺼내서 발전기에 기름을 넣고 그 발전기를 다시 테슬라에 꽂는 이런 모습까지 얘기가 있다시피 포드 사업부는 전기차 사업과는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방향성이. 그래서 전기차들 최근에 우리나라든 아니면 타고 다니시는 모델들 보면은 큰 차량들이 많은가요? 보통 다 세단이죠. 승용차처럼. 그렇죠. 그래서 포드의 좀 어느 정도 이 이야기는 저는 뭐 크게 이상하진 않고 이미 충분하게 2차 전지 내에 반영된 소식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충격 같은 이런 불안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꺼낼 수는 있지만 큰 악재는 별게 아니다. 이미 이렇게 다들 시장은 예견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원자재들의 상승과 ESS 로봇 수요 쪽으로 지금 붙이는 구간이다라는 점만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새롭고 큰 악재는 아니었다라고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한번 바로 넘어가 보시죠. 우리가 확인해야 할 실적이 하나 더 남았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우리는 18일 새벽에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난주부터 AI 관련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AI 버블론이 다시 한번 기술주들을 좀 누르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보면 월가에서 일단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 내고 있긴 하잖아요. 뭐 디램 가격이 폭등한 거의 수요를 그대로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간밤에 또 232달러 선을 넘어간 주가, 웨드부시는 3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좀 해봐야 할까요? 슬슬 살 때 됐나? 아, 이제 살까? 살까?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12월이 이번에 또 항상 그 반도체나 AI 섹터들이 할인 찬스를 한 번씩 꼭 주거든요. 네. 근데 이 할인 찬스들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마감 세일 이 구간이 거의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아직도 메모리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아요. 네. 공급에 대해서 확정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증설량보다는 기존 라인에 대한 재활용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일부 늘리려고 한다고 해도 수요를 아직 쫓아가고 있지 못하는 점 때문에 아직 시장은 디램과 낸드 가격에 대해서 상승 고가치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마이크론 실적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미스가 났다. 기대치보다 좀 적었다라고 해서 하락이 나왔대요. 네. 살 거예요, 저는. 아, 빠질 때 오히려 산다. 안 빠져도 사야 산다. 되고요. 빠지면은 더 사야 됩니다. 오. 지금 특히나 우리 여러분들께서 실상에서 저희가 이 앞에 있는 노트북이라든지 네. 아니면 컴퓨터, 스마트폰 시장은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메모리 가격 너무 비싸,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생산 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컴퓨터 맞추시려는 분들 램 가격 보시면은 뒤로 자빠지실 거예요. 네.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는 유지가 된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오랜만에 반도체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 현재가 44,750원에 편입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기판 관련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덕전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덕전자입니다. 메모리, 비메모리, 패키징, 기반,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종목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11월 달부터 지금 오늘 12월 17일까지 저는 한 달 정도의 조정분 깔끔하게 떨어졌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 번 정도 조정 충격이 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더 사자. 더 사자. 더 사자. 12월에 할인이다.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지금 사실 주가도 블랙 프라이데이지 않나 싶어요. 네. 이런 할인들이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그럼 AI에 대한 우려감을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 결국 AI 우려감 얘기도 뭡니까? 돈 얘기예요. 돈 더 있어요? 쓸 수 있나요? 지금 이러다가 뭐 신용적인 문제가 찾아오는 거 아닌가요? CDS 프리미엄이 높습니다라고 하지만 전체 시장은 절대 흔들리잖아요. 그 이야기 나왔다라고 하면은 대덕전자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여기까지 3만 원, 4만 원까지 무너져 있어야 정상입니다. 우려를 크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디램과 낸드에 대한 수요 공급 부족은 지속적이다라는 것은 모든 각 하우스들 그리고 투자 평가사들에서 모두가 한 이야기,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만약에 마이크론 실적이 기대치보다 낮다라고 해도 어떻게 본다?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은 각 투자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 네.
대덕전자 수급입니다. 수급을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외국계들 지금 흐름을 한번 보실게요. 전자닉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죠. 시총 상위 종목들은 항상 시장이 하락이 나올 때 외국계들의 매도세가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지금 시장이 메모리와 그리고 낸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이런 식으로 외국계들이 이 한 달 동안이요, 거의 한 달 동안 눌릴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해오고 있다라는 이런 특점, 매수세 유입주가 보이기 유입 특징주로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이크론 실적으로 인해서 대기하고 있던 자금들이 그러면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대덕전자 오늘 하나 말씀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걱정되고 AI 버블로 인해서 터질 거면 지금 가격이 여기 4만 원 이하로 지금 하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어디로 잡을 거냐면 37,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탈을 하는 순간에는 네, 그냥 진짜 AI 버블로 시세가 끝나는 자리예요. 여기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높게 잡을게요. 위에 너무 지금 올라가 있기는 더 볼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 고가 54,000원 넘어가는 57,000원 제시해 드리니까요. 이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덕전자 손절가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라인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매수 기회 시장 안에서 주도주와 함께 포트 꾸려나가 보시죠. 오늘장 남은 대응은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